미니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대륙이동설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대륙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중 일부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고르겠습니다. A와 B는 과거에 하나의 산맥이었다. A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칼레도니아 산맥입니다. 여기에 색칠된 영역을 보니까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산맥들이 연속성을 보인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의 산맥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 화석은 대서양 심해 퇴적물에서도 발견된다.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을 보니까 이곳과 이곳입니다. 메소사우루스는 육상 파충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심해 퇴적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만약에 해양 생물이었다면 뭐 떨어져 가면서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륙이 모여있다가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해 퇴적물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C를 구성하는 암석 대부분은 중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우리 중생대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생대 말로 바꿔줘야지 뭔가 편안하겠죠. 판기하를 떠올려주시면 우리 고생대 말 바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이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하의 온도 곡선과 두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역과 니은 중 하나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현무암, 다른 하나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에 해당한다. 지금 기역과 니은 두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역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물이 포함되지 않는 현무암입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물이 포함되지 않는 현무암의 용융곡선은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는 지하 100km보다 깊은 곳에서만 생성된다. 틀렸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가 100km 이내인데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령 아래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은 A에 해당한다.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었는데 깊이 감소, 그 다음에 압력 감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됐었죠. A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깊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디귿은 맞는 말로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거.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O랑 O-는 부정한 면이다. 지금 O랑 O-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부정한 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저여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단층이 형성된 후 P가 관입하였다. 지금 단층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주황색으로 색칠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P가 지금 단층에 의해서 잘려진 모습이 보여요. 이 말은 P 이후에 단층 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층이 형성된 후 P가 관입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참고로 여기서 단층, 정단층일까요? 역단층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 사람 그리고 이쪽이 상반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하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홍 색깔에 해당하는 영역을 보면은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 얘는 정단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층의 종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층이 생성된 순서, 우리 지질 단면도를 보면서 순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우리 A가 오래전에 퇴적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리고 Q가 분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을 그리고 전선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대저기압 나타나 있고요. 지금 중심부 근처를 보니까 폐색하고 있는 과정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온대저기압이 생성된 후 시간이 약간 지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 구역에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사면의 기울기가 급한 것을 보아하니 여기 찬 공기가 위치하고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계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성될 수 있겠죠.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보기 보도록 할게요. 저기압의 중심 부근에는 정체 전선이 아니라 폐색 전선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 전선은 지금 위아래로 뾰족하고 볼록하고 이런 모습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색 전선은 이렇게 한쪽에 다 몰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기온은 A지역이 C지역보다 낮다. A지역은 찬 공기, C지역은 따뜻한 공기니까 맞는 말입니다. 디귿을 볼게요. B 부근의 날씨는 대체로 맑지 않죠. 지금 구름이 생성되고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북태평양의 어느 아열대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연분도와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G는 관측 해역의 아래에 존재하는 수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B는 수온약층에 위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옆에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수온이고요. 세로축은 수심입니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 해수의 연직 분포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수온약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우리 심해층이라고 불리웠죠. 그랬을 때 우리 B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염분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온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수온약층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F는 가의 C와 D 사이에 분포한다. 이것은 그림 보고 풀어주면 됩니다. F는 지금 수온이 5도씨예요. 그러면 5도씨인 수온을 보니까 C랑 D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F와 G 사이의 변화는 고緯도에서 기원한 수계의 영향에 의해 나타난다.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고緯도에서 기원한 해수가 심층 순환에 의해 이동하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도 맞는 말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탄소 동위원소 비의 변화를 표는 탄소 동위원소의 종류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라던가 탄소 동위원소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탄소 동위원소 13탄소와 12탄소의 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2탄소의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며 광합성과 호흡 등 생명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CO2 같은 거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탄소는 화산 분출과 같은 지질학적 기원의 활동을 통해 방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가지고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12탄소랑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은 화석연료라는 것은 유기물, 다시 말해서 땅속에 매몰된 동식물을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연소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에서 12탄소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화석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수록 대기 중에 있는 탄소, 동위원소의 비는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탄소 동위 원소비는 대체로 반비례한다. 탄소 동위 원소비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비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 탄소 동위 원소비의 감소율은 1800년 무렵보다 2000년 무렵이 작다. 이것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00년보다 2000년대 무렵이 기울기가 가파른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00년 이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이다. 맞는 말입니다.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7번을 보도록 할게요. 나이테 단면을 통한 분석한 나무 조직의 밀도 변화를 과거 어느 지역의 평균 기온 편차와 나무의 나이테 폭 편차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나무 나이테의 밀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름철과 겨울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잘 자라니까 나이테의 간격이 더 넓을 거예요. 이 말은 밀도가 작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나무가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상상을 해봅시다. 추우니까 서로 뭉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성장 속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빨랐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저밀도니까 여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는 겨울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의 성장 속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빨랐다. 맞죠? A 시기는 지금 여름이고 B 시기는 겨울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기온 편차는 나무의 나이테 폭 편차와 대체로 비례한다. 이것은 나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조직의 밀도 변화와 나이테의 폭 편차를 통해 나이테가 형성될 당시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색지수와 절대 등급을 기준으로 별을 분류한 HR도이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색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이 저온의 별, 그 다음에 여기가 고온의 별임을 알 수 있죠. 색지수의 값이 음수다 그러면은 고온의 별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다 그러면은 저온의 별이라는 거 우리 외워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계열성이 위치하고 여기 거성 그리고 여기 백색 외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A보다 B의 크기가 크다. A는 지금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 그 다음에 B는 주계열성이죠. 백색의 성은 주계열성, 태양과 비슷한 질량인 그러한 주계열성이 최종적으로 진화한 단계입니다. 이때 백색의 성의 밀도는 정말 큽니다. 그 이유는 반지름이 엄청 작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백색의 성보다 주계열성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의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B보다 C의 표면 온도가 낮다. 이것은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의 가로축 값들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A가 가장 고온이고 그 다음에 B 그리고 C입니다. 그러면 B보다 C의 표면 온도가 낮다. 그러면 우리 니은은 맞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앞으로 B를 거쳐 C로 진화한다. 틀렸죠? 이것을 맞게 해주려면은 B는 앞으로 C를 거쳐서 A로 진화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주계열성 AB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는 별 AB의 HR도상 위치 PQ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 같은 경우 지금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HR도에서 주계열성만 이렇게 가지고 온 모습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 건데 별 A의 위치는 P이다. P랑 Q는 표면 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R도상에서 우리 주계열성 라인만 생각했을 때 왼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그렇습니다. 질량이 증가하고 표면 온도도 커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 또한 커졌죠. 결론적으로 광도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A와 B 중에서 누가 광도가 높은지 아니면은 표면 온도가 높은지 둘 중 하나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로축은 파장이고요. 세로축은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를 파장과 이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로 해석해 보자면은 전체 영역에서 방출되는 그러한 파장의 에너지를 모두 합한 게 이 영역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로 색칠했고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색칠해 봤습니다. A에 해당하는 영역이 B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넓습니다. 면적의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총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다시 말해서 광도 자체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광도라는 것은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이었습니다. 여기서 4파이 R은 표면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T의 4제곱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도는 전체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P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이 Q에 해당하는 주계열성보다 광도가 더 큽니다. 그 말은 우리 A가 P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별 A의 위치는 P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별 B의 색지수는 음수 값을 갖는다. 이것은 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프에서 B 필터에 해당하는 에너지 색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V 필터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이 정도만큼 차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V 필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 말은 에너지가 크니까 더 밝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급 자체가 V 필터가 더 낮을 겁니다. 그리고 B 필터는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왜냐면 등급은 밝을수록 작은 값을 갖죠. 그 말은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별 A는 별 B보다 질량이 크다. 이거는 나 그래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 가완하는 어떤 특이은하를 1개월 간격으로 분광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특이은하라고 하면 우리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전파은하,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퀘이사,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가 과연 어떠한 은하일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은 파장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 세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세기가 이런 식으로 뾰족 튀어나온 것을 보아하니 방출 스펙트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과 1개월 후에 A의 위치에 뭔가 변화가 나타났어요. A 영역에 해당하는 4960 엄스트롱인 선에 넓은 선폭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의 선폭이 이렇게 증가한 모습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말은 우리 넓은 스펙트럼 선이 특징인 세이퍼트 은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선폭 변화 나오면은 세이퍼트 은하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퀘이사였다면은 적색 편의량이 엄청 크다라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 A 방출선의 선폭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은하의 중심부에서는 질량이 매우 큰 물체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도 제시된 문구이고요. 수능 특강에도 제시된 문구입니다. TMI로 말하자면은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넓은 방출선은 은하 내에 가스운이 매우 빠른 속도를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은하의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물체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시고요. 아무튼간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10번 문제에 제시된 이 그래프 여러분들 익숙해질 정도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 10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몰랐던 부분 미루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끝!